115번이요. 115번. 또 115번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없으면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95번. 95번? 쌤 이거 책이 다른. 책이 왜 달라? 핑크랑 책이랑 달라요. 아 이게 왜냐면 살짝 개정이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래. 프린트로 일단 프린트로 한 것만 프린트까지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쌤도 자기들도 너무 개정 쌤이 원래 어떠냐면 자기 같은 애들은 매번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해마다 개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2004년에 나온 2004년 대비 자기랑 2003년 대비 자기가 달라. 왜 다르냐면 당연히 문제가 바뀌니까. 그게 근데 매년 바뀌진 않는데 쌤은 근데 한 번쯤 바꾸긴 해. 왜냐면 한 교육과정이 좀 길잖아.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바꿨을 거야. 그래서 그래. 이거 살짝 바뀐 거야. 자 그럼 기존 파일로 잠깐 나도 볼게요. 파일 봐야지 아니까. 똑같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어차피 큰 틀의 내용은 똑같아요. 몇 개 바뀌는 거야 몇 개. 바꿔봐야 교육과정이 안 바뀌었는데 얼마나 바뀌겠어. 자 그러면 기존 프린트를 좀 펴주세요. 프린트에 있는 걸로 할게요. 프린트 95번 봅시다. 뭐 무슨 내용이지? 자 프린트 있지 다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PDF 파일 이런 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둠의 경로를 구하기 쉽지 않아요. 자 95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이거 맞아? 알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맞냐고 질문하는 게. 이거 왜 질문하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알파와 베타가 얼마인지 알 수 정확히는 사실 그래 공식 쓰면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맞아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각각을 n제곱 한 놈이랑 n 플러스 1제곱 한 걸 해서 극한을 취한 문제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다에 x가 있고 알파 베타가 있을 건데 어차피 더하기 연결이니까 큰 놈 작은 놈 구분은 없죠. 내가 직접 구분을 하자고. 알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알파는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잡아주고요. 베타를 2 플러스 루트 2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내 맘대로.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을 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얘랑 얘가 더 크잖아. 내가 큰 놈 잡으면 어차피 더하기 연결이라 사실 상관없어. 내가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은 뭐야? 분모에서 제일 무한대 센 놈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죠. 지금으로 치면 베타의 n제곱으로 나누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의 n제곱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는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어차피 얘 0, 0으로 없어질 거 아니야.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게 베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간단한 그런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데 처음 하니까 그 생각 못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15번. 응? 뭐 딴 거 있어? 아니요. 자 115번 보시면 정의역이 2분의 1부터 2까지를 줬는데 지금 이 꼴의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럼 내가 쪼개야겠죠 범위를. 어떻게 쪼갠다고? 1번 x 범위를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1 미만까지. 2번 x가 1일 때 3번 x가 1초가 2 이하일 때. 자 이렇게 세 개로 쪼갭시다.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경우는? 자 요 경우는 이게 이제 x가 1보다 작으니까 많이 곱할수록 줄어들어요. 맞죠? 그래서 어차피 x의 n 플러스 1제곱 지금 구하는 식 자체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과 x의 n제곱 더하기 2x인데
자, 우리가 이걸 이제 풀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죠? x의 n제곱 n 플러스 1제곱을 원래는 분모 문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분모의 제일 무한대 센 놈으로 나누는 건데 지금 요번일 때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얘들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들이 0으로 가겠죠. 요번일 때 얘들이 무한대 제곱하면 0 되는 걸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없애고 나면 뭐가 나와요? 자, fx가 얼마? 2x가 나오죠. 그리고 x가 1일 때는요? 1 집어넣으면은 f1은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1 집어넣으면 맞습니까? 그리고 요 경우는 방금 말한 것처럼 무한대로 가는 놈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x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누면 더하기 1은 0으로 없어질 거고 1분의 x분의 1 더하기 2배의 x의 n제곱해서 또 어차피 이거는 0으로 없어질 거고 정확하게 쓰자면 0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사실 이런 찌끄러기는 무시하고 얘만 보고 분모 분자 약분하면 바로 나오죠? 얼마? x분의 1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2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y는 2x를 따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한다고? 2분의 1,1에서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으로 가. 언제까지? 1 될 때까지. 그럼 이렇게 되는데 구멍 뚫린 거죠. 맞아? 아니야? 구멍 뚫어놓고 1 될 때는 그냥 지금 1.5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1부터 2일 때는 어떻게 돼?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해서 2분의 1을 찍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치역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y는? 여기 2일 때 2분의 1 들어가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고요. 쭉 들어가는 그림을 봤을 때 1일 때는 빠지고 들어가니까 예쁘게 채워졌고 이거 채워졌는데 여기 2는 못 채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역 범위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답이 동그라미 1번이겠죠. 뭐 이런 식이지 뭐. 만들 줄 알았잖아. 요거는 다 배웠잖아. 그치? x번위 쪽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1단원 오답 마무리된 것 같아요. 됐고. 아, 쌤, 그 124번도 있어요. 124번? 네. 오케이, 하나 더. 자, 124번 봅시다. 아, 이거는 뭐냐면 이 수열을 만드는 건데 3을 더하고 루트를 씌우니까 이런 거예요. 수열의 식을 만들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의 루트 씌운 놈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 이거를 a1이 루트 3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이게 계속 했을 때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걸 전제를 깔았어. 그러니까 이 식의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을 취하면 자, 이게 같은 식이니까 이 극한값도 수렴을 전제하면 같겠죠. 근데 수렴한다는 걸 이미 줬으니까 내가 이 연산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쓰면 알파는 루트의 알파 더하기 3에다가 나옵니다. 양변 제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에다가 되고 그러면 알파는 근의 공식을 쓰면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1이니까 1에다가 그 다음에 13 아니야? 맞지? 4a 맞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자, 봐봐. 양수에서 3을 양수를 더하고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구조상 답은 이놈이겠지. 뭐 이런 거야. 간단한 내용이죠. 근의 공식만 잘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수렴한다가 전제가 되면 되게 쉬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웃한 수열의 단계식을 세운 다음에 극한을 취하시면 끝나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요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급수의 극한이죠. 자, 교재 펴시면 교재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교사용이 편할 것 같기는 해. 밑에 이렇게 풀이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오늘 2분 나가요. 어? 2분 나가요. 오늘 급수만 하면 너무 빨리 끝나서 뒤에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진도가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횟수가 한 11회라서 단원 전체를 생각을 하면 왜냐면 중간에 좀 양이 많은 단원들이 있잖아. 그래서라도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그때 좀 편하려면. 그때 막 몰아치듯이 4시간 해도 막 부족하고 막 이럴 때가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 미분법이 개더럽잖아.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미리미리 좀 당겨놔야 돼. 자, 우리가 수열의 합이 어떻게 된다고? 수열의 합이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게 있는 게 이제 급수인 거죠. 우리 급수가 뭐예요, 일단은? 급수는 수열의 합입니다. 맞나요? 근데 사실 수열은 합이라는 걸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긴 해. 왜냐면 수열 자체는 어떤 규칙성 있는 숫자들을 배열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중간중간에 더하기를 넣은 거지 합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자, 아무튼 이걸 더하기로 연결한 식을 급수라고 합니다. 그럼 급수는 우리가 시그마를 배운 걸로 쓰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해서 수열의 합을 급수를 표현을 해요. 자, 다시 지금 봐봐, 10번 봐봐. 그러니까 1항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를 더하기로 연결한 거야. 계속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인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바로 계산이 안 돼요. 당연한 얘기가 바로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진짜 더 하나씩 손으로 할 거야? 못 하는 말이야. 우리가 무한대라는 개념을 반영시킨 건 뭐예요? 극한, 리미트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 내가 바로 무한대 계산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무한대 극한을 취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한다? Sn, 그러니까 n항까지 합을 구하고 그 놈을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극한이란 개념을 반영시키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요 1단원에서 수열을 배운 다음에 수열의 극한을 했잖아. 맞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무한대로 가기 전에 모양이 필요하다고, 중간 단계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Sn, 부분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분합을 구하고 그놈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거기서 이제 판단하는 거야. 이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부분합을 구하는 건데, 이 부분합을 구하는 게 등차 등비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공식을. 등차 수열합 공식 뭐였죠? 등차 Sn은 2분의 n에 a 더하기 n 해서 2분의 n에 2a 더하기 n-1 d라고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지, 얘들아? 까먹은 거 아니지? 요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었고요. 그 다음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r이 1이 아닐 때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걸로 외웠고요. r이 1일 때는 Sn은 NA다라고 외웠습니다. 그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렇게 기본적인 거는 합공식으로 쓰고, 자, 그 다음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 연산을 이용을 해서 푸는데 뭐가 있었어? 이제 거의 복습이에요. 자연수, 자연수. 이거 뭐냐면 시그마 지난 시간 했잖아. 한번 시그마 k, k제곱, k 세제곱, 뭐 그다음 시그마 k, k 플러스 1꼴, 시그마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꼴. 막 저거 지난 시간 설명했죠? 기억납니까? 이런 애들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잖아. 아마도요. 씨. 자, 그래서 시그마 연산으로 푸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었지? 또 뭐가 있어? 부분 분수 있었고,
부분분수로 푸는 거, 시그마를 정리하는 거. 그치? 뭐 이런 거 설명했었잖아요. 이렇게 수원에서 했던 걸로 우리가 수원에서 어떤 수열의 부분합 구하는 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극한을 얹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몇 급수 막 이런 것도 있어 기억나지? 몇 급수의 학공식도 기억나죠? 수업 안 하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면 수원할 때 복습해줄게. 몇 급수랑 그 점화식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어요? 그거 다 알아야지 사실 이제. 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수원할 때 복습할게요. 수원할 때 복습할 거니까 그때 알겠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인 급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 방에 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수렴하는지 구하는 게 한 방에 되지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분합을 구해야 리미트 취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래서 거기서 리미트를 반영을 해야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내용 봐봐. 급수의 수렴과 극한값 사이의 관계. 이게 뭐였냐면 예전에 미적분 수업 할 때 설명 한번 했었어. 이게 무슨 역할이라고 했지 내가? 어떤 수열에 합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고 싶어. 그때 간단하게 1차 검사하는 애가 있다는 거였어. 맞지? 그 얘기였다고. 1차 검사. 걸음망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다고. 매번 이 짓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마치 그런 거야.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서 먼저 키트로 해보고 그 다음 병원 가잖아. 그런 키트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다고. 그게 뭐였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는 어떻게 한다? 발산이었죠. 이 명제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 명제의 대로도 성립하겠죠. 어떻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 수렴을 한다 라고 하면 뭐가 성립해야 된다? 일반항의 극한 값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한다. 이 얘기였죠? 네. 참고로 이 명제의 0은 당연히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수열을 받았어. 그래서 이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자가 진단을 한다고요. 어떻게? 얘가 이 수열이 극한값이 0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그래서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볼 것도 없이 너는 발산이야. 급수는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0으로 가. 근데 얘가 0으로 간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지. 그럼 0으로 가면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진짜 병원 가서 검사 받듯이 부분합 구해서 검사를 해본다고. 그래서 거기서 발산인지 수렴인지 명확하게 판별을 내린다는 거야. 그 얘기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가진단 키트처럼 쓰는 거예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가볍게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애를 걸러내는 작업이라고요. 그럼 질문을 해보자. 왜 얘가 0으로 가야 돼? 왜 얘가 0으로 가야 수렴이야? 목을 푸덕거려. 이놈 시키야. 증명이 되게 간단해서 그래. 봐봐봐. 여러분 봐봐요. Sn 플러스 1 빼기 Sn이 뭐예요? AN이죠. 근데 여기서 극한 취한 거야. 얘가 만약 수렴을 해. 그러니까 이 급수가 수렴을 해. 그래서 S에 수렴을 한다고 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극한 취하면 S 빼기 S는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얼마라고? 0이라고 나오잖아. 서술형에 저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써도 돼. 이게 그 증명이 이거야 그냥 증명이. 아니 그러니까 말했잖아.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얘가 수렴이 전제가 되면 극한 일반항이 얼마다? 0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딱 그냥 이식 하나에 나온다고.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무한대로 가면 요 앞에 놈의 합에다가 n번째 그 다음 이제 무한번째의 an을 더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값이 튀면 변화를 하면 당연히 수렴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렴을 하려면 걔가 튀면 돼 안 돼?
안 튀면 안 되니까 더해지는 값이 0에 가까워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래야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얘가 막 큰 값을 가져가 0이 아니면 계속 끝에 값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얘기 못 할 거 아니야. 진동을 하든 뭐라든 하겠지. 그죠? 그래서 요 내용 작아진다 키트 같은 내용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급수의 성질.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것도 수원에서 이미 했어. 시그마의 성질을 했죠. 거기 무한대로 간다고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 더하기 빼기 쪼개는 건 가능하지만 곱하기 나누기 쪼개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상수배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그 정도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1번 보시면 더하기 빼기 쪼개는 거 가능하고요. 2번 상수배 끄집어내는 거 되는데 옆에 안 된다고 강조 쳐놓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가 안 된다고? 시그마라는 연산 특성상 곱하기랑 나누기 쪼개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거라고. 별 내용이 없잖아. 이게 다야. 끝났어요. 그러면 큰 틀에 급수의 수렴과 발생 관련된 내용 절반이 달라졌어. 나머지 절반은 뭐죠? 등비급수. 맞죠? 자, 뒤에 거 넘어가면 자, 등비급수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야. 이미 학공식 보면 알잖아. 자, 등비수열 보세요. 얘가 일단은 말했듯이 얘가 수렴하려면 이 걸음망에 의해서 뭐가 필요해? 걸음망에 의해서라고 봐도 되고 아니어도 되긴 한데 일단 걸음망을 생각을 해봐. 자, 일반항이 일단은 어떻게 된다고? 극한값이 0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 자, 등비수열 A에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A1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접근을 하면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러니까 애초에 배웠잖아. 수렴 조건이 뭐였어?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였어. 맞지? 근데 그때 이렇게 내가 쪼개서 외우라고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가 된다고? 0에 수렴하겠죠. 근데 R이 1이면 일반항은 0이 아니라 A1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고민하는 거야. 이게 아닌 애들은 수렴을 안 해. 0의 수렴은 당연히 안 하니까 이 걸음망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급수가 수렴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급수 수렴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일단 얘는 무조건 일단은 1차로 됐으니까 2차 검사를 해야 돼. 맞지 얘들아? 근데 얘는 A1의 값에 따라 달라지잖아 상황이. 맞지? 맞아 아니야? 근데 A1이 0이라고 치면 그냥 0인 거잖아. 그치 얘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A1이 0이 아니라고 치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상황은. 자 그럼 A1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도 배제라고.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될 애는 누구야? 일단은 수렴할 거라고 의심해야 될 범위는 어디라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야. 그게 아닐 때는 아까 말한 작아진다 키트에 의해서 얘가 등비급수가 수렴할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치 정훈아? 그러면 그래서 다른 거는 일부러 아예 고민도 안 해. 고민도 안 하고 요 범위만 고민해보자고. 그럼 요 범위만 고민하면 요식 보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요식 볼 거야. 요식에서 생각해보자. SN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0으로 없어지겠죠. 이 범위면 아래 범위가. 그래서 뭐가 남는다고? 1-R분의 A. 그래서 요거만 외우는 거야. 그래서 등비급수는 무조건 어디 수렴한다? 일단 어떻게 돼야 수렴한다?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수렴을 하고 그때 어디에 수렴을 한다? 1-R분의 A에 수렴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공식만 죽어라 외워서 문제 푸는 거였잖아. 그럼 여기까지 하면 급수 내용 끝. 얼마나 별게 없어요.
어렵지. 문제 푸는 건 딴 얘기지. 근데 개념은 생각보다 적다고. 아직은. 우리가 지금 새로 배우는 게 별로 없잖아. 이거는 거의 앞에 했던 거에 복습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수원의 복습에 가까워. 그래서 내가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 내용이 미적분 앞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아니 왜냐면 수원 끝에 수열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수조 앞에 붙여놓으면 애들이 되게 잘해. 왜? 배우고 바로 그 다음 거 배우니까. 근데 이걸 굳이 1년 뒤에 배우는, 그러니까 반년 뒤에 배우는 미적 앞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애들이 다 까먹지. 그럼 또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 얼마나 열받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교육과정, 이 파트가 미적 앞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수조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수조 양을 좀 늘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1학기보다 2학기가 짧아서 그런 거야. 딴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1학기보다 2학기가 짧잖아. 교육부장 말하세요. 싫어. 나가면 털리잖아. 다세월감 다 털어갖고 너 왜 군대 안 갔어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싫어. 나 병력특 내놓고 뺐는데 뭐야 뭐 길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때 면접을 봤는데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는데 어떻게 붙었어? 몰라. 나도 뽑아줘서 갔어. 막 이러면서 비리 있는 거 아니야? 무서운 거. 나 이제 생각보다 받아먹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와이프가 얘기했어. 운이 너무 더럽게 좋아도 좋았다고. 나 운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잖아. 내가 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을 때 대통령 과학자학금 받았지. 어? 대통령 과학자학금 받은 다음에 대학교 조교생 대학원은 또 조교에서 1년치 또 1학년 때 조교했단 말이야. 그럼 등록금을 다 줘. 그래서 1학년 등록금 안 냈지. 2년 중에 1년 안 냈어. 어? 그리고 병특도 원래 뽑히면 안 돼. 내가 면접에서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거든. 근데 그때 거기 쓴 팀이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 근데 심지어 그 두 명 티오 중에서 한 명은 국회의원 아들인가 그랬고 걔가 국기로 배정이 돼 있었대 원래. 근데 걔가 더 좋은 데 붙어서 갔단 말이야. 그리고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어. 티오 하나에 한 명 들어간 거야. 그래서 뽑혔단 말이야.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육아휴직 했는데 육아휴직도 주더라고 돈을. 그 육아휴직비 다 받아먹었고 나라에서 혜택으로 주는 거 다 받아먹었고 나는 지금 할 말이 없어. 몸살해야 돼. 그런 거 나가면 바로 개 털려 아주. 자, 그래서 일단 기본을 풀어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옆에 보시면 레벨 A는 풀어보자. 여러분이 A는 다 풀고 그 다음 B를 내가 찝어서 풀어줄게요. 알겠습니까? 등비부스예요, 그냥 급수예요. 아니 급수 둘 다 해야지. 등비랑 등비급수 둘 다. 자, 스텝 A에 해당하는 147번부터 165번 166번부터 183번 이거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시고 그냥 급수. 잘 안 되는 거 바로 질문 받을게요.